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음성의 기도원이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차례나 자진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다시 원격 수업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충북교통방송이 오는 24일 개국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한 데 이어 제천에서도 유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음성의 기도원이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중이던 회사원과 고등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제천에서도 미국 유학 중 귀국한 1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학교하고 회사하고 이동 선별 진료소를 저희들이 차려놓고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서 검체 대상자는 검체를 하고 또 추가 이동 동선 확인되는 데로다가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 베델교회 기도원에서 8명이 집단 감염돼 가족 감염으로까지 번진 지 이틀 만입니다. 컨테이너로 지은 석동의 건물들은 기도원을 찾은 환자와 교인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고 지은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종교 집회장 등으로 사용된 이 건물도 이미 지난 2011년에 허가가 취소된 식품 공장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던 8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겁니다. 지난 7월에 적발돼 이미 2차례나 자진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무단으로 갔다는 거죠. 불법으로 다.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 영업 중 집단 발병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각 학교에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별로 쉬는 시간을 따로 두기도 하고 교사들이 수시로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다시 원격 수업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현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려 쓰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반별로 시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와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음성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학생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런 소식 들릴 때마다 선생님들은 가슴이 덜컹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아이들 거리두기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할 것을 제대로 교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비교하면 5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될 때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밀집도 3분의 2 조치에 들어가면서 부분 원격 수업이 불가피합니다. 전체 학교를 원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범위에 따라서 일부 학년만을 저희가 제한해서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온 음성 A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20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수의가 아닌 양복에 푸른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지난 2월 A씨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 비용을 500만 원가량 초과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정 의원에게 돈을 받고 회계 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4명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A씨도 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다만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4일 2가지 추가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후 늦게 정 의원 보석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 의원은 즉시 석방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전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모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일에는 실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저감 조치 발령일이 전국이 아닌 시도 단위에서만 전파되고 있어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단계로 도내 중부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된 지난 16일과 17일 청주시청에는 노후 차량 운전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자신의 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지역에 가야 하는데 그 지역에 저감 조치가 발령돼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정도는 인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전화 외에 필요하실 경우 그 등급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인에 비춰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곧 발령될 수 있는데 정작 발령일 전파는 전국이 아닌 시도 단위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국 지자체 간의 영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충남에서는 우려했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충남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 충남에만 재난 문자가 발송돼 이를 모르고 충남을 방문한 타 시도 운전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발령 시에 예상되는 전 국민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 재난 문자 발송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모의 단속에서는 청주에서만 하루 평균 2천여 대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하루 2억 원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충북교통방송이 다음 주 개국합니다. 충북을 가청권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교통방송이 오는 24일 개국합니다. 2013년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결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2번째 개국입니다. 충북교통방송은 청주시 비화동에 마련한 임시청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파수는 청주 103.3MHz, 충주 93.5MHz로 충북 전역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교통 관련 뉴스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N통을 이용해서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정보료가 나가지 않고 문자를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루 20시간을 방송하고 이 가운데 70%인 14시간을 자체 방송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주로 교통정보와 행사 등 지역 소식이며 유사시 재난 재해 방송을 송출합니다. 무려 300명의 통신원이 도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교통 전문 방송으로서 저희 지역 주민과 같이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지역 방송으로서 따뜻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정식 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북교통방송은 주파수 숫자에 착안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33분 역사적인 첫 전파를 발사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승훈 전 시장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된 청주시의 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의 의견을 담은 특이활동 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불출석 과태료 부과건이 통과되면 이승훈 전 시장 등 6명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과 노동존중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타변리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존중연석회의에 1,100만 원 후원으로 담근 김장김치는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홀몸 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도내 각급 학교에선 모두 90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 가운데 12명은 심리상담을 받았고 6명은 심리치료, 13명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금을 고액 그리고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204명과 법인 88명이며 전체 체납액 규모는 109억 300만 원입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단양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3억 7,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음성에 있는 B업체로 부동산 취득세 3억 100만 원이 밀렸습니다. 도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과 재산 압류, 공매 등의 제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이 9개월 만에 재개관합니다.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은 23일 다시 문을 열고 1관과 2관에서 각각 하루 4차례씩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재개관을 기념해 오늘부터 20일까지 오후 7시에 영화 도구를 무료 상영합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